네, 안녕하세요. 오늘 합병을 할 차례입니다. 합병에 대한 얘기를 일단 정리를 할 때 합병이라고 하는 게 적격 합병이 있고 비적격 합병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앞에서부터 계속 쭉 해왔어요. 근데 그중에 비적격 합병이 일반적인 합병이에요. 비적격 합병이 일반적인 합병이고 적격 합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서 과세를 이연시키는 그런 합병을 우리가 적격 합병이라고 하죠. 비적격 합병이 일반적인 합병인데 어떠한 과세 문제가 있느냐 해서 이제 여기 피합병법인 있고 여기 합병법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합병법인에게 파는 개념이에요. 합병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합병법인에게 양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은 얼마가 있느냐? 자산이 장부가액으로 10,000원, 부채가 5,000원. 그러니까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5,000원짜리였던 거죠. 순자산의 장부가액 5,000원짜리 자산을 얘한테 양도를 하는 거고요. 합병법인이 그에 따른 대가를 얘한테 지급을 하게 되는데 걔를 순자산의 양도가액이라 그래요. 순자산 양도하고 받은 가액, 순자산의 양도가액. 그리고 합병법인은 순자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이제 장부에는 시가로 이제 취득을 한단 말이죠. 세법상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는 게 원칙이니까. 그러면은 부채는 그대로 장부가액이 곧 시가예요. 5,000원인데 자산은 장부가액은 이쪽 피합병법인에서 10,000원이었는데 자산에 대한 시가는 11,000원이었던 거죠. 그러면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5,000원이었는데 이쪽으로 와가지고는 시가로 자산 취득가액을 잡다 보니까 순자산의 취득가액은 6,000원이 되는 거죠. 5,000원짜리였는데 합병법인에게 넘어와서는 6,000원이 되는 거예요. 6,000원. 순자산이 1,000원만큼 더 커지는 거죠. 순자산이 더 증가하는 거죠. 1,000원만큼이. 근데 얘가 얘를 얼마를 줬느냐? 5,300원을 준 거예요. 순자산의 양도가액으로 5,300원. 그러면 피합병법인은 어떠한 과세 문제가 생기는 거냐? 5,300원을 받고 5,000원짜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순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순자산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 순자산의 양도가액 5,300원을 받았는데 순자산 장부가액 5,000원짜리가 없어졌으니까 300원의 이익이 발생했죠. 그것만큼이 얘한테는 뭐가 되냐면 순자산의 합병으로 인한 순자산의 양도차 손익이 되는 거죠.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양도차 손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럼 순자산의 양도차익, 합병으로 인한 순자산의 양도차익을 이걸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청산소득이 아니라 합병으로 문을 닫게 되는 마지막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속에 이 순자산의 양도차 손익을 포함시켜서 각사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같이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각 사업연 소금액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는 그런 법인이었는데 예를 들면 9월 20일 날 합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합병 등기일까지가 마지막 최종 사업연도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순자산의 합병으로 인한 순자산의 양도차 손익은 이날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까지 발생한 각 사업연 금액에 합병으로 인한 순자산의 양도차 손익을 포함시켜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세금을 신고 납부한다. 요거를 별도로 따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사업연도인 최종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 소득 금액에 재를 포함시켜서 순자산 양도 차익이라면 입금으로, 순자산 양도 차손이라면 송금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그래서 각사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 납부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자산 양도차 손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생기는 거죠. 피합병법인은. 그렇죠? 합병법인은 그럼 어떤 과세 문제가 생기는 거냐? 합병법인은 그러면 5,300원을 주고 취득을 했는데 이쪽에 와가지고 시가로 취득을 하다 보니까 순자산의 시가는 6,000원으로 지금 장부에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돈 준 건 5,300원 줬단 말이에요. 6,000원짜리인데 5,300원 주셨으니까 700원만큼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합병법인은 순자산의 시가에서 순자산의 양도가액 뺀 금액 와가지고 6,000원짜리가 됐는데 준 건 5,300원 줬으니까 700원 벌었죠. 그죠? 요 금액이 과세가 되는 거죠. 요 금액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죠. 이 금액이 플러스가 되면 그만큼 한테 이익이 생기는 거죠.
5,300원 줬는데 갖고 와서 봤더니 6,000원인 거야. 그러니까 6,000원짜리인데 5,300원 줬으니까 700원 이익이 발생했잖아요. 걔를 합병 플러스가 되면 걔를 합병 매수차 이익이라고 합니다. 합병 매수차 이익이라고 해가지고 입금이죠. 6,000원짜리인데 5,300원만 주고 자산을 취득했으니까 700원만큼 이익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합병 매수 차익을 한꺼번에 입금을 하지 않고요. 합병 매수 차익은 일단 합병 매수 차익 잡아놨다가 5년 동안 합병 등기일로부터 5년 동안 균등 분할해 가지고 입금으로 합니다. 얘를 합병 등기일부터 몇 년간 5년간 균등 분할해 가지고 입금으로 한다. (5년간) 균등 분할하여 입금을 하는 겁니다. 합병 매수 차익은 합병 등기일로부터 5년간 균등 분할해 가지고 입금으로 한다. 바로 입금을 하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매년 5분의 1, 만약 1월 1일 날 합병을 했다면 올해 1년 지나면은 5분의 1 입금을 하는 거죠. 7월 1일 날 합병을 했다면 6개월 지났잖아요. 5년은 총 60개월이니까 60개월 중에 6개월치 1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게 다 월수를 고려해가지고 균등 분할한다는 거는 월할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합병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월할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1월 1일 합병했다면은 1년 지났으니까 5분의 1만큼 입금을 하는 거고요. 올해. 예를 들면 지금 합병 매수 차익이 순자산 시가가 6,000원인데 5,300원 줬으면 700원의 합병 매수 차익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700원은 언제 합병했 1월 1일 합병했다면 12월 31일 날 140원만큼 입금을 하는 거죠. 매년 5년 동안. 그죠? 7월 1일 합병했다면 12월 31일 날 60개월 중에 6개월치니까 70원만 입금 선입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연도에는 140원 이렇게. 아무튼 5년간 균등 분할한다. 균등 분할이라는 표현은 뭐를 고려한다? 월수를 고려한다. 월할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월할 계산해가지고 균등 분할해가지고 입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순자산의 시가는 6,000원인데 근데 내가 얼마 줬냐면 6,500원 주고 산 거예요. 500원에 더 많이 주고 산 거죠. 돈을 더 줬어요. 얘는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6,000원짜리인데 6,500원을 줬으니까 이게 여기서 이거 뺐더니 마이너스가 됐으면은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건데 얘를 뭐라고 하는 거냐? 얘를 합병 매수 차손이라고 합니다. 합병 매수 차손은 그만큼 돈을 더 줬다는 거거든요. 지금 6,000원짜리인데 6,500원 줬으니까 500원만큼 돈을 더 줬잖아요. 500원만큼 돈을 더 줬어요. 걔를 합병 매수 차손이라고 한단 말이죠. 돈을 더 준 거는 그런 왜 더 줬는지 사실 따지게 돼 있어요. 사업상 가치가 있어서 더 준 거냐? 사업상 가치가 없는데 더 준 거냐? 둘로 나눠집니다. 사업상 정말 가치가 더 있어가지고 그래서 더 준 거냐? 아니면 사업상 가치 또 없는데 돈을 더 준 거냐? 이렇게 둘로 나눠져가지고 그만큼 돈을 더 준 거잖아요. 가져왔더니 순자산으로 6,000원이야. 근데 대가는 6,500원 줬어. 그럼 왼쪽에 500원이 비잖아요. 돈을 더 줬다는 거죠.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건데 합병 매수 차손은 사업상 가치도 없는데 더 준 거라면 예를 들면 500원 더 줬잖아요. 지금 6,000원, 6,500원 줬으니까 500원 중에 200원은 사업상 가치도 없는데 더 준 거래요. 그럼 그 200원은 뭐가 되는 거냐면 사회 유출이 됩니다. 200원만큼은 그러니까 세법상 분계를 보면 순자산 6,000원 됐는데 대가를 6,500원 준 거예요. 그 왼쪽에 세법상 왼쪽에 500원만큼 뭘로 할 거냐? 사업상 가치도 없는데 더 준 거라면 왼쪽에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 유출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사업상 가치가 있는데 더 준 건 어떻게 할 거냐? 걔는 송금으로 하는데 지금 당장 송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아요. 합병 매수 차익처럼 5년 동안 합병 등기일부터 5년 동안 균등 분할해 가지고 송금을 하겠대요. 사업상 가치가 있는데 더 준 거는 합병 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 분할해 가지고 송금을 하겠다는 거죠. 합병 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 분할해 가지고 송금을 하겠다. 그러면 일단 뭘로 잡는다는 거죠? 얘도 한번 볼까요?
장부상 붕괴는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세법상 어떻게 할 거냐? 예, 세법상 순자산의 시가는 6,000원인데 5,300원을 준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지금 700원이 비잖아요. 오른쪽에 700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5년 동안 균등분할해가지고 입금을 한다고. 지금 당장 입금이 아니죠. 5년 동안 입금을 할 금액이니까 일단은 임시계정으로 잡아놨다가 매년 어떻게 되죠? 만약에 1월 1일 합병했다면 12월 31일 날 세법상 요 700원 중에서 140원이 없어지면서 걔를 입금을 하겠다는 거죠. 매년. 그러니까 오른쪽에 뭘로 잡는 거예요? 임시계정 잡아놨다가 매년 5분의 1씩 임시계정이 없어지면서 입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뜨는 임시계정이니까 굳이 얘기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임시계정이니까 임시 부채로 잡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임시 부채가 없어지면서 매년 5분의 1씩 입금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그만큼 돈을 더 줬어요. 근데 가치도 없는데 더 준 거라면 뭐가 되는 거고요? 가치도 없는데 더 준 거라면 사회 유출이 되는 거고요. 가치가 있는데 더 준 거라면 5년 동안 균등분할해가지고 송금을 하겠대요. 그럼 왼쪽에 굳이 얘기한다면 뭘로 잡는 거예요? 그죠? 이 300원에 1월 1일 날 합병했다면 12월 31일 날 5분의 1인 60원만큼이 여기 없어지면서 송금이 되는 거잖아요. 세법상. 그러니까 이것도 임시계정이에요. 왼쪽에 뜨는 임시계정이니까 굳이 얘기한다면 임시 왼쪽이니까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1월 1일 날 이렇게 합병했다면 12월 31일 날 세법상 그 임시자산이 5분의 1 없어지면서 걔가 이렇게 송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쪽에 그러니까 합병법인은 어떻게 과세한다? 합병법인은 순자산의 시가에서 순자산의 양도가액을 뺀 금액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플러스라면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그만큼 이익이 발생한 거거든요. 순자산 시가보다 돈을 덜 주고 샀으니까. 그죠? 그럼 걔를 뭐라고 한다? 합병매수차 이익이라고 한다. 합병매수차 이익. 합병 등기일로부터 5년 동안 균등분할해가지고 입금을 한다. 그 얘기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다. 일단은 뭘로 잡는다? 임시부채로 잡았다가 5분의 1씩 임시부채가 없어지면서 입금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합병매수차 손을 돈을 더 준 거예요. 시가로 6,000원짜리 6,500원 준 거죠. 그러면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럼 합병매수 차손이 되는 건데. 합병매수 차손은 돈을 더 줬다는 건데 왜 더 준 거냐? 가치가 있어서 더 준 거냐? 없어서 더 준 거냐? 가치도 없는데 더 준 거라면 그러면 걔는 송금을 아예 인정이 안 되는 거니까 사회 유출이 되는 거고요. 가치가 있는데 더 준 거라면 송금이긴 한데 당장 송금이 아니라 5년 동안 균등분할해가지고 송금을 할 거니까 왼쪽에 임시자산 잡아놨다가 5분의 1씩 임시자산이 없어지면서 송금이 되는 개념이다. 개념 이해되세요? 그렇게. 그러면 딱 합병을 하잖아요. 합병을 딱 하게 되면 피합병법인하고 합병법인하고 피합병법인하고 합병법인 얘한테 얘네 이 두 법인한테 과세가 되는 금액은 아까 사례에서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얼마짜리였는데 순자산의 장부가액이 5,000원짜리였는데 이쪽에 와가지고 얼마가 된다고요? 순자산의 시가인 6,000원이 되는 거거든요. 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튼 순자산이 1,000원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순자산이 1,000원이 증가해요. 근데 얘가 얼마를 주냐에 따라 가지고 얘하고 얘한테 과세가 되는 금액이 갈라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5,300원을 줬으면 이쪽에서 얼마 과세가 되고 300원 과세가 되고 이쪽은 700원 과세가 되죠. 아니 산식을 보세요. 얘는 과세되는 금액이 요거잖아요. 얘는 과세되는 금액이 이거잖아요. 두 산식을 합하면 그죠? 양도가액이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거는 뭐에서 못 뺀 금액이 되는 거죠? 순자산의 시가에서 순자산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 되는 거죠. 합병법인하고 피합병법인에게 과세가 되는 금액의 합계 금액은 순자산의 시가에서 순자산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에요. 근데 그 돈을 얼마를 줬느냐에 따라 가지고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게 과세가 되는 금액이 나눠지는 거죠. 5,000원짜리인데 이쪽에서 6,000원이 돼요. 근데 얘가 얘한테 주는 돈이 5,000원이라면 5,000원을 줬다면 얘는 과세되는 금액이 0원이 되는 거고요. 1,000원이 전부 다 이쪽에서만 과세가 되는 거죠. 5,000원짜리인데 이쪽에서 6,000원이 됐는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한테 6,000원을 다 주면 그러면 피합병법인 쪽에서 1,000원이 다 과세가 되는 거고요. 합병법인 쪽에서는 과세가 되는 금액이 없는 거죠. 중간에 껴가지고 5,300원을 주게 되면 이쪽에서 과세되는 금액은 300원, 합병법인 쪽에서 과세되는 금액은 700원이 되는 거죠. 만약 6,500원을 줬다면
그럼 이쪽에서 과세되는 금액은 1,500원이 되는 거고요. 이쪽에는 500원만큼이 사업상 가치가 없는데 더 준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게 없다고 보시면 되죠. 가치도 없는데 돈을 왜 줘요? 이거는 뭐 특수관계자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가 없다면 돈을 더 줬으니까 결국에는 합병법에서 차손이 돼가지고 500원만큼이 언젠가는 송금이 되는 거죠. 언젠가는 송금이 돼. 5년 동안 균등분할해가지고 송금이 되는 거죠. 얘하고 얘한테 과세가 되는 금액의 합계 금액은 이론적으로 순자산의 증가분이죠. 장부가액이 5,000원인데 시가가 6,000원이라면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게 과세가 되는 금액의 합계 금액은 1,000원인 거예요. 그게 원칙이죠. 근데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얘하고 얘한테 과세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거다. 그렇죠?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르는 용어. 저기 비적기 합병일 때 이쪽에 합병법인은 순자산의 시가에서 순자산의 양도가액 뺀 금액을 뭐라고 한다? 합병법에서 차익 또는 합병법에서 차손이라고 한다.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어떻게 과세할 건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또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게 순자산 양도가액을 받았잖아요. 얘는 이 회사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양도가액 받은 금액을 피합병법인의 주주들한테 대가로 주면서 얘한테 대가로 주죠. 그리고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주식을 전부 다 소멸시켜서 회사가 없어지죠. 그러면 그때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뭔가 대가를 바꿔서 가지고 있던 피합병법인 주식이 소멸돼요. 피합병법인은 없어질 거니까. 그러면 얘는 어떤 과세 문제가 생기는 거냐? 주주는 뭔가 받은 대가에서 소멸 주식의 세법상 취득가액, 뭔가 받은 대가에서 소멸 주식의 세법상 취득가액 뺀 금액 있죠. 뭔가 받은 대가에서 소멸되는 주식의 세법상 취득가액을 뺀 금액, 그 금액이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째 유형의 의제배당이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유형의 의제배당이 돼가지고 의제배당으로 인한 과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얘가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의제배당은 뭐 주주가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양쪽 다 있으니까 의제배당으로 인한 과세 문제가 생기는데, 요 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대가를 받으면서 주식이 소멸돼서 발생하는 두 번째 유형의 의제배당 있죠. 이 두 번째 유형의 의제배당 계산할 때 주의를 할 점이 좀 있거든요. 일반적인 두 번째 유형의 의제배당과 좀 다르게 여기 받은 대가를 좀 주의를 할 게 있어요. 얘는 어렵지 않죠. 소멸주식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왜 어렵지 않죠? 이게 어려운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주식은 취득을 다양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취득가액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100주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30주가 지금 소각이 된대. 내가 뭔가 대가를 받고서 소멸되는 주식 30주. 근데 그 30주의 취득가액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죠? 평균법 적용하든지 아니면 단계소각 주식에 특례를 적용하든지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쉬운 게 뭐냐면 내가 여러 번에 걸쳐서 다양하게 취득했다 할지라도 이제 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대가 받으면서 주식이 없어지면 모든 주식이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냥 여기는 모든 주식의 취득가액 다 들어오면 되죠. 그중에 일부분의 주식이 소멸됐을 때는 얼마짜리 주식이 소멸됐는지를 모르니까 평균법을 적용하네, 단계소각주의 특례를 적용하네 막 그러는데, 얘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모든 주식이 다 소멸되는 거니까 주식의 전체 취득가액이 다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문제가 안 돼요. 전체 취득가액이 다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이때 대가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가 되거든요. 비적격합병일 때는 괜찮은데 적격합병일 때는 문제가 좀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공부할 거예요. 이 주주의 무슨 과세 문제예요? 의제배당으로 인한 과세 문제 있죠? 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으로 인한 과세 문제는 별도로 따로 과세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에게 어떻게 과세되는지 위주로만 공부를 하고요. 주주들한테, 얘 주주도 있고 또 누구의 주주도 있는 거죠? 합병법인의 주주들도 과세 문제가 나중에 생기거든요. 합병 당시에는 생기지 않는데 합병 이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합병법인의 주주들도 과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피합병법인 주주와 합병법인 주주한테 어떠한 과세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하는 거는 다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과세 문제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별도로 따로 공부할 겁니다. 따로 공부할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비적합병에 대한 얘기예요. 비적합병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여기 이제 순자산의 양도가액 어떻게 할 거냐만 이제 좀 정리하면 돼요. 순자산 양도가액. 순자산 양도가액. 순자산 양도가액은 얘가 순자산 양도하면서 얘가 얘한테 준
대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자산의 양도가액은 이게 합병 대가. 합병 시에 합병 대가가 누구한테 가냐면 그대로 누구한테 가는 거죠? 합병 대가가 이렇게 해서 결국에 누구한테 가죠? 합병 대가는 얘를 거쳐서 피합법인 주주한테 가는 거죠. 이렇게. 그게 합병 대가예요. 그럼 피합법인의 주주는 그 대가를 바꿔서 주식이 어떻게 되니까 이제 소멸될 거니까 그게 합병 대가예요. 합병 대가는 당연히 뭐를 하고 뭘 합한 거고요. 합병할 때 주식을 줄 수도 있고 돈을 줄 수도 있거든요. 합병 대가는 합병 교부 주식과 합병 교부 금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합병할 때 뭘 줘요? 주식을 교부하거나 합병 교부 주식.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한테 결국엔 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피합병 주주한테 가는 겁니다. 합병 교부 금이라고 하는 돈을 줄 수도 있죠. 여기 합병 대가예요. 합병 대가. 근데 그 합병 대가만 순자산의 양도가액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얘는 합병으로 없어지잖아요.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없어지게 되면 피합병법인이 마지막 합병 등기일까지가 최종 사업연도가 되잖아요. 그럼 피합병법인의 마지막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합병 등기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그때 이미 피합병법인이 존재를 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그 피합병법인의 마지막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일반적으로 누가 낼까요? 합병법인이 대신 내줍니다. 그럼 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를 실제 실무적으로 다시 대신 내주거든요. 그 대신 내준 금액도 결국에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합병으로 인한 순자산 양도가액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누구한테 가는 게 아니죠? 피합병법인의 주주한테 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피합병법인의 주주들한테 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는 합병 대가라고 하는 거고요. 순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합병 대가 말고도 뭐가 더 있어요? 합병했을 때 피합병법인의 마지막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누가 내준 거라면 합병법인이 내주는 거라면 실무에서는 당연히 누가 내줍니까? 합병법인이 내준다니까요. 그것도 순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피합병법인의 마지막 사업연도 법인세. 최종 사업연도 법인세. 피합병법인의 최종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그렇죠? 거기까지 더한 금액이 순자산의 양도가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요거는 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합병 교부 주식으로 주는 거에 이게 피합병법인의 주주 안에 피합병법인 주주 여기 얘가 예를 들면 피합병법인 B고 합병법인 A라면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이 합병하기 전에 미리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죠. 아니 관심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확 합병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합병하기 전에 특수관계자일 수도 있고 A하고 B가 특수관계 법인끼리 합병할 수도 있고 그러면 특수관계 있는 법인끼리 합병했을 때에 이제 그때는 불공정 자본거래라는 과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근데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법인끼리 합병할 수도 있는데 특수관계 없는 법인끼리 합병할 때는 일단 관심을 갖겠죠. 그럼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이미 누구에 대한 주식을 갖고 있어요.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피합병법인 주주 안에 주주 중에 여기가 지금 지분율 30%에 해당되는 자가 이미 A인 거야. A가 이미 몇 퍼센트를 갖고 있어요. 30%를 갖고 있는 거지. 70%는 기타의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A가 피합병법인이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 합병한 거 아닙니까? 합병하기 전에 이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이미 취득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얘를 뭐라고 하느냐? 얘를 합병 포합 주식이라고 합니다.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얘를 미리 지금 누가요?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미리 누구 주식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고요?
피합병분 주식을 취득해서 미리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주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합병 포합 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누가 가지고 있는 누구의 주식? 합병 전에 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는 피합병분 주식을 합병 포합 주식이라고 합니다. 합병 포합 주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게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자, 여기에서 순자산 양도가액은 이 두 개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거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거 있는 경우로는 딱 한 번 나왔는데 이거 있으면 그냥 양도가액으로 하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없다 치면 얘가 얘한테 합병 대가로 이제 주는 거예요. 합병 대가로 준대. 그러니까 이거 이제 고려하지 마시고 이건 별도로 얘 법인세 얘가 마지막 계산해서 내주는 거니까 이거 없다 치면 자, 합병 대가는 누구한테 주는 가는 거라고요, 결국에는? 그렇죠. 피합병은 주주한테 가야 돼요. 자, 내가 지금 합병 대가로 얼마를 줘야 되냐면 합병 대가로 지금 아까 얼마 줬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를 들면은 얘가 총 100주를 발행했는데 얘가 이미 몇 주를 갖고 있는 거야? 30주를 이미 갖고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100주에 대해서 아까 5,000원짜리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왔을 때 얼마가 됐다고요? 6,000원짜리가 되는데 얘가 얘한테 준 게 얼마냐면 100주에 대해서 5,300원어치를 준대. 5,300원을 준대. 100주에 대해서 5,300원. 응? 5,300원을 줘야 된대. 그러면은 한 주당 얼마씩 줘야 되는 거야? 아니, 100주에 5,300원이니까 한 주당 53원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얘가 얘한테 총 지금 530을 주는 거죠. 530을. 근데 5,300을 주잖아요. 그럼 5,300을 주는데 그 중에 그게 다 이쪽으로 간다니까 다시. 그러면 그 중에 30%는 어차피 또 누구한테 오는 거죠? 그죠? 자기한테 또 오는 거지. 아니 그러면 내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있죠. 내가 5,300을 다 주고요. 5,300을 다 주고 그 다음에 어차피 내가 또 얼마를 받으면 되니까 5,300에 30% 하면 얼마예요? 1,590을 내가 받으면 되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야, 어차피 1,590은 내가 주고 내가 받는 거니까 그거 빼고 누구한테만 주자는 거지? 얘한테만 주면 되죠. 그래도 되죠. 그러니까 아니 5,300 원래 줘야 되죠. 5,300을 줘야 되는데 5,300을 다 주면 어차피 그중에 1,590은 다시 누구한테 와? 나한테 돌아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5,300 다 주고 1,590을 내가 받아도 되고 다시 그게 아니라 야, 어차피 1,590은 30%는 어차피 내가 주고 내가 받는 거니까 걔 빼고 처음부터 70%에 해당되는 금액 얼마? 그렇죠. 얼마지? 3,710원을 그냥 누구한테만 주면 되는 게 처음부터? 기타 주주들한테만 주면 되지. 지분 비율만큼 얘네들한테. 내한테 주는 건 어차피 안 주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그걸 선택할 수가 있는 거잖아. 아니 5,400 주고 1,590을 내가 다시 받아도 되고 아니면 1,590 빼고 아예 처음부터 얼마 주면 되고 70%인 기타의 주주들한테 3,710원을 줘도 되지. 나한테 굳이 줄 필요 없지. 다 줄 필요 얘한테 다 줄 필요 없지. 어차피 그중에 30%도 나한테 올 거니까. 처음부터 주면서 야 30%는 내 거니까 나 빼고 70%한테 줘 하고 3,710원을 줄 수도 있죠. 피합병분한테.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합병 포합 주식에는 대가를 주식이라든지 합병 교부라든지 이런 대가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네. 대가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주면은 다 준 다음에 나도 30% 내가 받아오면 되고 안 주면 나 빼고 나머지 주주한테만 주면 되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주나 안 주나 얘한테 여기 들어오는 순자산 양도가액은 내가 만약 줬으면은 이거 없이 볼게요. 5,300을 주는 거고 얘네들한테만 주려면 얼마 주는 거죠? 3,710원을 주는 거고 둘 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5,300을 주면 나도 받는 거고 3,710원을 주면 나 빼고 나머지 70%만 주는 거고 근데 여기에 들어온 순자산 양도가액은 내가 얘한테 얼마를 주든지 간에 얼마여야 되는 거죠? 얘는 아무튼 나한테 얼마에 판 거죠 사실은? 왜 3,710원을 준 거죠? 어차피 내가 1,590원 가져가기 때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 빼고 준 거죠? 사실은 얘는 나한테 얼마에 판 거죠 그러니까? 얼마 주기로 내가 한 거 전체에 대해서 5,300원을 줘야 되는데 야 어차피 포함 주식이 있으니까 다 주면 내가 또 어차피 1,590원 내가 가져가는 거니까 야 빼고 얼마 줄게. 나한테 내가 안 가져갈게.
나 빼고 줘 그냥 3,700원. 얘가 얘한테 얘를 주든 얘는 얼마에 대해서 준 거고 100%에 대해서 다 준 거고 얘는 몇 %에 대한 대가만 준 거죠? 70%에 대한 대가만 준 거죠. 30%는 어차피 내가 나한테 주는 거니까 걔 빼고 주는 거야. 근데 내가 얼마를 주든지 간에 얘의 순자산 양도가액은 동일하게 똑같아야 돼. 얘의 순자산 양도가액은 동일해야죠. 순자산 장부가액이 5,000원짜리야. 3,710원 받았다고 순자산 양도가액에 3,710원 잡습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없어지는 건 다 없애고 받는 거는 70%만 적는다고요? 왜 이것만 줬다고요? 다 줘서 어차피 30%는 내가 또 가져가는 거니까 내가 받는 걸 빼고 그냥 준 거잖아. 사실 100%에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인 건데 5,300원이니까 내가 얘한테 합병 포함 주식에 대해서 대가를 주면 그냥 그대로 5,300이 되는 거고요. 얘가 만약 합병 포함 주식에 대해서는 야 어차피 내가 다 가져가는 거니까 걔 빼고 줄게 70% 어치만 줄게 해고 3,710원을 주더라도 순자산의 양도가액은 합병 포함 주식에다가 주식을 교부한 걸로 봐서 순자산의 양도가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순자산 양도가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내가 70% 합병 포함 주식에다가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합병 포함 주식의 주식을 준 걸로 봐서 순자산 양도가액을 계산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얘기 되면 자, 준 걸로 보는 금액 얼마를 준 걸로도 보면 되죠. 준 건 얼마? 3,710원을 줬는데 순자산 양도가액은 내가 난 포함 주식에도 준 걸로 봐서 준 걸로 봐가지고 계산해야 돼요. 안 줬다 할지라도 준 걸로 봐서 계산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얼마를 준 걸로 보면 되는 거죠? 3,710원을 몇 %로 나눈 다음에 70%로 나눈 다음에 그러면 1%당 얼마씩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몇 %로 곱한 금액? 30%로 곱한 금액 있죠. 요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90원이 되는 거죠. 이거를 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줬고 얘는 준 걸로 봐서 결국에는 순자산의 양도가액이 얼마가 되게 그죠? 100%에 대해서 준 걸로 보는 5,300원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이거를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합병 포함 주식에다가 대가를 지급하게 되면 그냥 순자산 양도가액은 얼마로 하면 되는 거예요? 5,300. 그러면 합병 포함 주식에도 대가를 지급한다면 얘가 나한테 얼마를 줄 거니까? 5,300원 줄 거니까. 근데 합병 포함 주식은 야 어차피 줘봤자 내가 내 거 가져가는 거니까 내가 가져가는 거니까 걔 빼고 나머지 70%인 사람한테만 주자. 합병 포함 주식에다 주는 거 빼고 70%에 대한 대가만 준 거예요. 그래도 합병 포함 주식의 대가를 준 걸로 봐서 뭐를 계산해야 된다? 순자산의 양도가액을 계산해야 된다. 근데 그 대가 준 거 1,590원 있잖아요. 이거를 합병 포함 주식에다가 어떤 걸 준 걸로 볼 거냐? 합병 교부 주식을 준 걸로 본대요. 이 금액만큼 합병 무슨 주식에다가 합병 포함 주식에다가 합병 교부 주식을 준 걸로 본다는 거죠. 주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합병 포함 주식에 합병 교부 주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돈을 준 게 아니라 뭘 준 걸로 본다고요?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주식을 준 걸로 보는 거예요. 합병 교부 주식을 준 걸로 본다. 그런 얘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합병 포함 주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합병하기 전에 누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식을 미리 갖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 합병 포함 주식이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적격합병은 이제 어떤 거냐? 적격합병. 적격합병은 1차 시험에서는 적격합병의 요건이 시험 문제 그대로 나와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2차 시험에서는 적격합병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적격합병 요건은 1차 시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도장을 좀 찍어주시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세요. 적격합병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 네 가지의 적격합병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가 지금 당장 되지 않아요. 과세가 이연돼요. 그게 적격합병이에요. 지금 과세가 이연되고 언제 과세하는 거예요? 나중에 과세하는 거예요. 나중에. 적격합병 요건 네 가지 해가지고 그냥 나중에 읽어만 보시면 되는데 사업 목적의 합병.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끼리 합병을 해야 된다.
지분의 연속성. 그러니까 적격합병은 피합병법인의 그냥 주주 그대로 데려오고 직원들도 그대로 고용하고 걔네들이 하던 사업 그대로 가져오고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니라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적격합병은 그대로 떠오는 개념이에요. 그대로 떠와서 간판만 싹 바꾸는 합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과세 안 하겠다는 거죠. 그대로 떠왔으니까 지금 당장 과세 안 하겠다. 그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적격합병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과세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과세 안 하느냐? 면 또 해볼게요. 여기 피합병법인에 순자산이 5,000원이었고 시가는 6,000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피합병법인이 피합을 가지고 있던 순자산을 얘한테 파는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가 얘한테 순자산에 이제 양도가액을 주는데 대가를 주는데 이거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도 합병한 다음에 그 주주도 그대로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 요건 중에 80% 이상을 주식으로 줘야 된다는 요건이 있어요. 순자산 양도가액을 줄 때 전체 대가 중에서 80% 이상을 뭘로 줘야 된다고요? 주식으로 줘야 돼요. 그래야 얘 주주의 80% 이상이 그대로 합병분의 주주가 되는 거니까 그 정도는 돼야 그대로 떠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고용도 몇 퍼센트 이상 고용 승계를 해야 되고요. 고용 승계도 80% 이상의 고용을 승계해야 되고요. 그런 요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80% 이상을 뭘로 주는 거예요? 대가를 줄 때 주식으로 주는 거예요. 지분의 연속성.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주식을 줬다고 볼게요. 합병 대가로 이 합병법인 Avet에 주식을 준 거예요. 100%다 줬다고 볼게요. 100% 주식을 다 줬어요. 자, 그러면 아무튼 시가로 얼마치 주식을 줬냐면 5,300원의 주식을 줬거든요. 얘는 어떻게 과세가 되는 거냐? 순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순자산의 장부가액을 빼야 되는데 얘가 5,300원어치 주식을 줬다 할지라도 얼마를 줬더라도요. 순자산 양도가액은 순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대요. 얘가 얼마치 주식을 줬든지 간에 순자산의 양도가액을 순자산의 장부가액과 일치시킨대요. 그러면은 순자산의 양도차손익을 얼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순자산의 양도차손익을 빵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얘를 빵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순자산의 양도차손익을 빵으로 만드는 거다. 빵. 얼마를 주든지 간에 얘를 어떤 금액으로 가정해 버려요? 순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봐버려요. 5,300을 줬는데도 5,000원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쪽이 빵이 돼버리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빵이 된 상태에서 이제 이쪽 합병법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합병법인은 얘를 그대로 가져와요. 그대로 가져와서 어떻게 되면 잘 보세요. 그대로 가져오는데 얘 장부가액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자산이 장부가액 10,000원, 부채가 5,000원이었잖아요. 그때 이쪽으로 와가지고 부채는 그대로 5,000원인데 자산의 시가가 6,000원 된 거거든요. 근데 일단 그대로 가져와요. 그대로 가져와서 자산 10,000원, 부채 5,000원 그대로 가져와요. 그리고 주식을 발행해 줬잖아요. 주식이 지금 주식으로 받은 주식에 지금 액면가액은 2,000원이고 지금 주식의 시가는 5,300원어치를 발행해 준 거예요. 5,300원을 줬는데 액면가액 2,000원에 시가 5,300원. 자, 그러면 주식을 발행해 줬으니까 자본금 얼마 뜨고요? 2,000원 뜨고요. 그죠? 그러면은 시가가 얼마니까? 5,300원이니까 여기 얼마 떠야 되는 거죠? 주발초가? 3,300이 아니라 여기도 가정해요. 내가 얼마를 치 시가 얼마치 줬든지 간에 주발초를 끼워 넣기 위해서 끼워 넣어요. 시가 얼마짜리인데 지금? 시가 5,300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따지지 말고요. 얘를 그냥 끼워 넣기로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했다는 게 얘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피합병법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가져온 상태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갖고 와서 얘를 시가가 5,300이지만 3,300 적지 말고 얘를 끼워 넣기로 집어넣어서 손익을 인식하지 마세요. 얘를 끼워 넣기로 장부가액 그대로 갖고 오고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가액 그냥 그대로 2,000원 잡고 얘를 끼워 넣기로 딱 맞춰 넣어요.
시가로 5,300원이지만 3,300 하지 마시고 끼워넣기로 딱 한 다음에 3,000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가정했죠. 장부가액으로. 그럼 이쪽 빵 됐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게 과세되는 금액의 합계 금액은 무조건 순자산의 시가에서 순자산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다. 5,000원짜리인데 이쪽에서 얼마가 됐기 때문에 6,000원짜리가 됐기 때문에 합병으로 순자산이 얼마가 증가했다? 1,000원이 증가했다. 그게 얘하고 얘한테 과세가 되는 금액이 합계 금액이어야 된다. 근데 이쪽을 얼마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빵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 1,000원을 전부 다 이쪽의 입금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갖고 온 상태에서 자산을 시가로 증액해요. 자산 시가가 이제 11,000원이니까 시가로 증액을 해요. 얘를 뭘로 하면 되죠? 오른쪽 얘를 입금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적격합병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피합병법인은 과세가 되는 금액이 빵이 되면서 얘를 얘로 무조건 가정해서 얘를 빵으로 만들어 놓고 얘하고 얘한테 과세되는 금액을 어느 쪽으로 다 몰아버리는 거죠? 합병법인 쪽으로 다 몰아버리는 거야. 다 몰아요. 몬 다음에 당장 입금으로 해버리면 과세가 지금 당장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적격합병이라고 하는 거는 과세 이연을 해주겠다고 만든 합병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몰아요. 모는 건 이렇게 몰면 돼요. 근데 얘를 지금 당장 입금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다 몬 다음에 자 어떻게 몰았죠? 여기까지 어떻게 했죠? 여기까지 어떻게 했죠? 자산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그대로 갖고 와요. 주식 발행하는 금액에 액면가액을 적어요. 나머지 금액을 뭘로 그냥 메꿔요? 주발초로 그냥 끼워넣기로 집어넣어 버리세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산을 시가로 증액하는 거죠. 그럼 오른쪽에 입금이 아니라 얘를 자산 조정 계정이라고 하는 계정을 잡아요. 그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자산 조정 계정. 이렇게. 그럼 이렇게 자산 조정 계정 잡아놓고 어떻게 할 거냐? 이 자산이 이제 11,000원짜리잖아요. 이 11,000원짜리 자산이 감가상각 과정이나 또는 처분 과정을 통해서 언젠가는 없어질 거 아닙니까? 자산이 없어지는 비율만큼 자산 조정 계정을 조금씩 뭘로 합니까? 자산이 없어지는 비율만큼 얘가 없어지면서 입금이 되는 거예요. 이 자산 조정 계정으로 잡아놨다가 이 해당 자산이 없어지는 비율만큼 조금씩 입금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세를 이연하는데 이렇게 과세 이연하는 합병을 무슨 합병이라고 한다? 적격 합병이라고 한다. 이렇게 과세를 이연하는 합병을 적격 합병이라고 한다. 과세를 이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얼마를 줬든지 간에 순자산 양도가액을 장부가액과 일치시켜서 빵으로 만들어요. 순자산 양도 차순이익을. 그리고 어느 쪽으로 다 몰아버려요? 합병법인 쪽으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게 과세가 돼야 되는 금액인 1,000원을 합병법인 쪽으로 다 모는데 이런 식으로 몬다고요. 일단 어떻게 하고요? 장부가액으로 그대로 다 갖고 오고 주식 발행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고 주발초를 끼워넣기로 집어넣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산을 시가로 만들어줘요. 그럼 자산이 증가가 되겠죠? 그때 이쪽에 뜨는 계정이 자산조정 계정이 돼요. 반대로 자산을 시가로 맞췄더니 자산이 9,500원이 된 거야. 그러면은 자산을 500원만큼 감액하면서 이 자산에 대한 자산조정 계정은 왼쪽에 뜨겠죠. 왼쪽에 뜨는 자산조정 계정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에 뜨는 자산조정 계정은 해당되는 자산이 없어지는 비율만큼 자산조정 계정도 없어지거든요. 없어지면 왼쪽이 비잖아요. 왼쪽에 뭐가 될까요? 송금이 되는 겁니다. 자산조정 계정이 왼쪽에 떠 있다는 것은 얘네들은 해당 자산이 없어질 때 없어지는 비율만큼 자산조정 계정은 송금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산조정 계정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 자산이 없어질 때마다 자산조정 계정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입금이 되는 겁니다. 얘는 입금이 되고 얘는 송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적격합병이고요. 적격합병 요건은 2차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1차 때는 많이 나오는데 요건은 그냥 한 가지는 확실하게 얘가 얘한테 양도가액 줄 때 그죠? 몇 퍼센트 이상을 주식으로 줘야 된다고요? 80% 이상을 주식으로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적격합병은 이런 식으로 과세를 이연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다 몰아요. 얼마를 줬든지 간에 얘를 예금액으로 가정해서 얘를 빵으로 만들고 이쪽으로 전부 다 몰아버려요. 아시겠죠?
모르는데 어떻게 몰 거냐? 일단 장부가액으로 그대로 몰아요. 주식을 발행한 건 자본금이 될 거고요. 주발주를 끼워넣기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다가 자산으로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죠. 증액되면 오른쪽에 자산조정규정 잡았다가 나중에 이 해당 자산이 없어지는 비율만큼 조금씩 입금으로 하면 되고요. 자산이 감액됐으면 자산이 9,500원이면 이렇게 되겠죠. 자산이 감액됐죠. 그럼 해당 자산이 없어지는 비율만큼 자산조정규정이 없어지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송금이 되는 거예요. 자산조정규정이 왼쪽에 떠 있으면 해당 자산이 없어지는 비율만큼 송금이 되는 거다. 자산조정규정이 오른쪽에 떠 있으면 자산이 없어지는 비율만큼 입금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합병에 대한 과세 특례, 적격 합병에 대한 과세 특례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문제 1번, 문제 3번.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1번, 3번 풀어보고요. 2번이 이제 종합 문제예요. 2번 풀어보고 그다음에 5번, 6번이 이제 5번, 6번 해가지고 5번이 이쪽 피합하면 주주한테 어떤 과세 문제 생길 거냐 그거에 대한 얘기. 마지막에 합병문제 주주한테 또 어떤 과세 문제 생길 거냐 그 얘기까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문제 1, 2, 3번 풀어보고 추가적인 얘기를 더 해봐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